안녕하세요, 황사부입니다. 지난 시간엔 비트와 유닛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목적과 초목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과 초목적은 연기라는 배우들 뿐만 아니라 연출이나 작가나 디자이너와 같이 그 공연 예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공부하는 내용을 잘 알아두시면 대본을 분석하거나 연기를 하실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목적과 초목적 이렇게 제목을 보고 계신데요. 목적은 오브젝티브, 초목적은 슈퍼 오브젝티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요즘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다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역시나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막연하게 알고 계셔가지고 실제 대본 분석이나 연기에 잘 활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목적, 개별적인 장면의 목표, 초목적, 작품 전체의 목표. 작품은 전체 하나의 어떤 큰 전체의 작품은 그 안에 개별적인 여러 가지 장면들이 이렇게 모여서 전체를 이룬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품 안에는 개별적인 작은 장면들이 계속 이어져서 하나의 전체 장면, 전체 대본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개별적인 장면들마다 이 장면이 원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걸 목적이라고 하고요. 초목적은 이 장면들이 모여서 장면의 목적들이 모여서 궁극적으로 이 작품이 하고자 하는 말, 이 작품이 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 그게 초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초목적은 다르게 얘기하면 작가의 주된 사상이나 주제 이런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생각해 볼 거는 여긴 장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작품 전체를 하다 보니까 장면, 그다음 작품 전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비트와 유닛을 공부하다 했으니까 말씀드리면 그 장면 속에 하나의 대본 속에 대본 장면 속에 다양한 여러 개의 유닛과 비트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걸 더 세분해서 들어가 보면 비트들마다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유닛마다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장면마다 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이 또 확장되면 어떤 뭐 한 장마다 한 막마다 뭐 이렇게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또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고요. 네, 그게 초목적이죠. 이런 것처럼 대본 안에는 하나도 그 목적이 없는 대사나 행동 이런 건 없어요. 어떤 상황도 없고 장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장인물은 절대 자기가 원하지 않는 행동, 자기가 뭐 얻고자 하는 게 없는데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이유 없이 행동하거나 말하지 않아요. 다 그 이유들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자, 이렇게 대본 안에는 뭐 아주 작은 단위의 목적부터 전체 작품 전체의 어떤 주제 같은 걸 말하는 작품 전체 초목적까지가 다 있는데 그러면 이 목적은 정확하게 개념이 뭘까요? 학생들한테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 이유요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답이에요.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 이유가 결국 그 목적이죠. 네가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야? 그 말의 목적이 뭐야?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가장 많죠. 근데 이렇게만 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아주 배가 고픈데 돈이 없어요. 근데 제 친구가 오늘 용돈을 받아서 돈이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앞에서 아 배고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대사의 목적은 내가 지금 배고픈 상태야 이걸 알리는 거, 난 지금 배가 고파 이걸 알리는 데까지가 이게 목적인가요? 사실 이 말의 목적은 나 밥 좀 사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상대가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마음을 바꾸거나 변화시키거나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행동을 하게끔 하거나 이렇게 끌어내거나 그런 행동을 이런 욕구까지가 사실은 목적이에요. 여기 보시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등장인물이 얻고자 하는 욕구 이게 바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학생들이 아까 대답했던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 이유
그것만 갖고는 약한 거죠. 그거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욕구들이 또 아까 뭐 비트, 유닛, 씬 이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작품 전체로 확장됐을 때 그게 초목적이 되는 거겠죠. 뭐 씬에서는 또 그 씬의 초목적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구체적인 예문을 통해서 한번 그 목적과 초목적이 어떻게 녹아있는지 찾아볼게요. 지금 이 예문은 지난 시간에 비트와 유닛을 설명하면서 예로 들었던 예문인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앞으로 돌아가서 동영상 한번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대본은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형이 동생한테 하는 내용으로 설정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동생이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탓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안 했나 봐요. 그래서 대학에 낙방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형은 동생한테 내가 네 나이 때는 집이 더 어려웠지만 그래도 나는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대학에 합격했고 그 다음에 내가 멀어서 대학을 졸업까지 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부모님 얘기를 꺼내면서 부모님들이 마음껏 뒷바라지 못해 주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해서 내색은 안 하시지만 네가 다시 도전하고 마음을 잡길 바래 라는 내용의 대본이에요. 근데 이 대본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 생각의 변화가 결국 비트와 유닛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예. 자,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지난 시간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형이 동생한테 너 왜 공부 열심히 안 했어? 라고 하는 질책하는 부분에 생각이 큰 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또 자기 얘기를 해요. 나는 네 나이 때 더 어려웠지만 이렇게 해냈어 라고 하는 내 얘기를 하는 큰 생각의 덩어리가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또 부모님 얘기하면서 부모님 생각해서 마음 잡어 라고 하는 큰 생각의 덩어리가 하나 더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대본은 크게 세 개의 유닛으로 나눠져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가장 작은 생각의 조각들, 비트들이 여러 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대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생각이 아니라 세 개의 큰 유닛과 그 다음에 작은 비트 9개로 이루어진 대본인 거예요. 근데 이 형이 너 왜 공부 열심히 안 했어? 가정형편 탓하지 마! 라고 이렇게 질책하는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뜬금없이 동생을 나무라다가 내 얘기를, 내 학창시절 얘기를 한 데에는 또 어떤 이유가 있겠죠. 또 갑자기 내 얘기를 하다 말고 부모님 얘기를 한데도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일단 1차원적으로는 그게 목적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 대본은 유닛마다 또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또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트마다도 다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감정도 없고 생각도 없고 목적 없이 말하는 말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유닛마다 그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목적이겠죠. 근데 제가 아까 오늘 설명드린 개념으로는 뭐겠어요? 이 이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말을 함으로써 뭔가 끌어내려고 하는 게 있겠죠. 근본적으로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어떤 것들, 어떤 욕구, 그게 저는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유닛마다 이 말을 한 이유가 있고 이 이유를 통해서 상대를 변화시키고 바꾸려고 하는 목적, 궁극의 목적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쵸?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너 왜 공부 안 했어? 가정형편 탓하지 마. 네가 열심히 안 한 거잖아. 결국 이건 뭐예요? 핑계대지 마. 이 말을 한 목적은 뭐예요? 핑계대지 마. 이게 목적이 이유겠죠. 이 말을 한 이유. 너 핑계대지 마. 네가 안 한 거잖아. 이게 말한 이유예요. 두 번째 유닛은 말한 이유가 뭐예요? 난 더 힘든데 해냈어. 이거죠, 그냥. 예, 난 해냈어. 이런 거잖아요. 세 번째는 뭘까요? 이 말의 목적은, 이유는, 정신 좀 차려. 이 얘기겠죠. 부모님 얘기를 한 이유는. 예, 정신 좀 차려. 이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그러면 뭘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 이유만으로 그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생한테 다 나무라고 질책하는 거잖아요. 동생이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그냥 너 핑계대지 마. 난 해냈어. 정신 좀 차려. 막 이래요. 그러면 정신 차리겠어요? 정신 못 차릴 것 같은데. 예. 더 상심하고 더 좌절할 것 같은데. 그쵸?
근데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단순히 형이 동생한테 대학 떨어졌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잖아. 이렇게만 갖고 하면 안 되겠죠. 이 많은 대사들을 쳐서 궁극에 뭘 하겠냐는 거죠. 궁극에. 최종적으로 뭘 얻고 싶으냐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그게 초목적이잖아요. 자, 너 핑계대지 마로 상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건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 반성부터 해. 아무리 형편이 어려웠지만 네가 최선을 다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생각해봐. 그러니까 남 탓을 하지 말고 모든 원인을 나한테서 찾는 그런 생각의 변화를 끌어내고 싶은 거겠죠. 그렇죠? 그게 목적이에요, 사실은. 핑계대지 마가 이유가 아니라 자기 반성부터 해가 목적이겠죠. 두 번째, 난 해냈어. 이게 뭐 난 잘났어. 난 이만큼 위대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도 할 수 있어. 나도 했는데 네가 왜 못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동생이 나도 형 얘기를 듣고 나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궁극의 목적이에요. 마지막은 어때요? 정신 차려. 이거는 다시 도전해봐. 이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엔 지금 세 개의 목적이 있어요. 자기 반성부터 해. 너도 할 수 있어. 다시 도전해봐. 어떻게 보면 다 다른 목적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다 다른 목적들을 말한 이유는 뭐예요? 궁극에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자, 그럼 그게 뭘까요? 그게 초목적이죠. 그 초목적이 뭐예요? 대학 가라는 거잖아요. 마음 잡고 대학 가. 이 많은 얘기를 해서 궁극에 하고 싶은 건 대학 가라는 얘기 하나 하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쓴 거예요. 자기 반성도 하게 만들고 자신감도 심어주고 그 다음에 또 설득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이런 작전들을 쓴 거예요. 결국 대학 가라는 거 하나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학 가고 싶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을 쓴 거예요. 이게 전략이라면, 큰 목표라면.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의 유닛들마다, 하나하나의 비트들마다 내가 어떤 감정이나 행동이나 어떤 것들을 할 때는 과연 내가 이 초목적, 대학을 가라고 하는 거에 부합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이 초목적에 공헌하지 않는 이런 목적들은, 연기들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연기는 감이나 느낌이 아니에요. 철저한 논리예요. 초목적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흘러가고 있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행동, 모든 연기, 모든 목적들은 전부 다 생각과 행동이 일관되게 초목적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초목적을 해서 이게 관통되고 있어야 돼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학생들한테 연기를 하고 나서 와, 너 연기 멋있다, 잘하네. 근데 그거 왜 하는 말이야? 그럼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는데 관객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감정이 들어오겠어요? 나도 모르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그게 내 얘기라고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목적과 초목적을 찾지 않고 하는 연기는 연기라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초목적에 공헌하지 않는 연기도 연기라고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너 자기 반성부터 해라고 하면서 동생을 질책했는데 동생이, 내가 뭔가 동생을 질책하는 거는 동생이 남의 탓을 하지 않고 자기 반성부터 하기를 바라는 거죠. 거기서 다시 출발하기를. 근데 동생이 형이 뭐라고 하니까 나 기분 나빠 이러고 엇나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이 대학을 가라고 하는 초목적에 부합하는 게 아니잖아요. 난 이렇게 해냈어 이랬더니 형 재수없어. 그래, 형은 잘났어. 난 원래 못해. 나 원래 이런 놈이야. 그리고 자포자기 하면 어떡할 거예요? 너 부모님 생각해. 힘들고 고생하신 부모님 생각해 라고 했더니, 그게 다시 시작해 라고 마음 잡아봐 라고 했더니, 그래,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난 대학 갈 게 아니야. 일을 해야 돼. 이렇게 하고 대학을 포기하면 어떡할 거예요? 결국 초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거잖아요.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모든 것들은 이 초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초목적을 위해 흘러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동생을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달랠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욕도 할 수 있고 설득도 할 수 있고 무릎 꿇고 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목적을 위해서 이 방법들을 어떻게 선택하는지는 배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니슬라브스키는 초목적은 창조 과정의 가장 기본적인 자극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초목적을 달성하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배우들이 고민해서 창조해내는 거예요. 그게 배우의 몫이에요. 자, 그럼 한번 오늘 배운 걸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우의 연기는 모두 다 초목적에 공헌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기는 논리예요. 모든 것이 초목적을 향해서 흘러가야 돼요. 그리고 그게 기준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대본 속에는 어떤 장면의 목적 속에는 연출가나 작가의 목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연출이나 작가가 이 씬을 통해서 힘든 와중에도 서로 밀고 땡기고 서로 도와가면서 성공하는 형제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형제의 우애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만약 형이 이렇게 동생한테 잔소리를 하면서 동생이랑 사이가 멀어졌어요. 동생이 형을 안 보겠다 그래요. 그러면 형의 연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목적에 위배되는 거죠. 그리고 작가나 연출이 이 씬을 만든 목적에도 위배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는 초목적인 기준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장면의 초목적인 전략이라면 유닛의 목적은 전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확장된다 그러면 작품 전체의 초목적, 주제는 전략이고 장면의 목적은 또 전술이 되는 거죠. 전략이 뭐예요? 큰 그림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산을 정복한다 그러면 저 많은 봉우리 중에 어떤 산을, 어떤 지점을 공략할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 그게 전략이죠. 전술은 뭐예요? 그 산을 올라가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장비를 써서 어떤 식으로 어떤 시간에 뭐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전술이죠. 그러니까 초목적은 뭐냐면 대학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닛의 목적, 이 전술은 뭐냐면 이 대학을 가라고 대학을 가겠다고 마음을 다시 먹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이냐, 어떤 것이 효과적이냐, 그걸 정하는 거예요. 그건 배우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창조적으로 하는 게 연기예요, 사실은. 자, 그리고 연기를 할 때 배우들이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무대 위에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서 머리가 복잡해지고 대사나 목적 아니면 대상 이런 거에 집중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초목적 하나만 생각하세요.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야 되면 돈을 빌려야겠다는 거에만 모든 집중하세요. 그냥 돈을 악착같이 이 사람한테 빌려서 돈을 받아내야겠다라는 것만 생각하세요. 내가 상대방이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헤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이 여자를 잡아야겠다. 그럼 이 여자를 잡는 것만 생각하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쉽게 그냥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초목적만 생각하면 모든 게 해결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건데, 이렇게 초목적만 생각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얘기할 만큼 초목적으로 중요하잖아요, 연기할 때. 그러니까 이 초목적은 배우한테 생명줄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목적을 향해서 흘러가는 생각과 행동의 어떤 흐름, 일관된 흐름, 그게 생명줄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 줄을 잡고 쭉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배우가 무대에서 초목적을 놓친다는 거는 생명줄을 놓아버린 거예요. 배우로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배우들이 하는 연기는 아무 매력도 없고 감정도 없고 도대체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목적은 배우에게 있어서 생명줄과 마찬가지다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상으로 목적과 초목적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오늘 설명드린 개념은 조금 쉽게 설명드리려고 제가 쉽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막상 대본에서는 이런 목적과 초목적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대본을 가지고 꾸준하게 한번 연습하시는 그런 습관을 키우시면 대본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